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쇼츠 채널에서 새로운 컨텐츠인 주간 뉴스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일주일 동안 김치샐러드 본 채널에서 매일매일 전해드렸던 종합 뉴스들 중에 중요한 기사와 하이라이트 뉴스를 선정해서 요일별로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한 주 동안 있었던 임영님 소식을 다시 한 번씩 정리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네요. 임영님의 87번째 천만 동영상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빗속을 둘이서입니다. 실제로 이 곡은 지난 2024년 6월 30일 900만을 돌파한 이후 약 1년 만에 100만을 추가해서 1000만이 되었는데요. 특히 지난 12월 18일 이제 나만 믿어요 음원 영상이 86번째 천만 동영상으로 탄생한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87번째 천만 동영상을 탄생시키며 또 한 번의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점은 임영님의 천만 달성 시간이 계속 단축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번 85번째 천만 곡에서 86번째 천만 동영상이 탄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70일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단 25일 만에 천만 곡이 달성했다는 점이죠. 앞으로 천만 동영상을 앞둔 곡들이 많아서 더욱더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에 천만에 오른 영상은 지난 2021년 8월 사랑의 콜센터에서 오승근님과 함께 불렀던 듀엣곡인데요. 당시 임영님은 오승근님의 2007년 발매곡인 빗속을 둘이서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펼쳐냈고 선배님과 함께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팬들을 감동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오승근님은 무대에 앞서 얼마 전에 임영웅 군이 제 노래를 하는 것을 봤다면서 이 노래를 하는 가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영웅군이 불러주어 고맙다고 만족스러워 했는데요. 뽕수가 악당에서 불렀던 빗속을 둘이서를 듣고 감동했었던 생각이 나네요. 노래를 마친 이후 임영님과 오승근님은 서로를 꼭 껴안는 선후배의 깊은 정으로 훈훈함을 안겨주었는데 많은 팬분들은 아름다운 환상적인 하모니라면서 대선배와 함께 듀엣곡을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 감동이었다며 감성 충만한 노래에 푹 빠지게 됐던 시간이라고 극찬했던 곡입니다. 특히나 이 곡은 최근 종료된 임영님의 리사이틀 콘서트에서도 선곡되며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어쩌면 팬과 아티스트 간의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을 그대로 전해주어서 더 큰 감동을 주었죠. 실제로 너의 마음 깊은 곳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살며시 이야기하라며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돌담 끝까지 다정스러운 너와 내가 손잡고 빗속을 걸어갈까요? 둘이서라는 가사를 들어보면 서로 믿음을 주며 함께 동행하는 임영님과 영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는 것 같아서 더욱더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었던 곡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한터뮤직 어워즈 관련 소식입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주말 동안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이 2025 한터뮤직 어워즈 올해의 아티스트 본상에서 총 36.14%의 압도적인 투표율로 최종 투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2위는 엔하이픈으로 11.56%이며 스트레이키즈는 7.83%로 3위에 올랐네요. 이번 투표는 지난 12월 23일부터 어제 1월 12일 오후 12시까지 약 20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정말 임영님의 리사이틀 콘서트와 함께 진행된 투표에서 팬들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었죠. 물론 이번 올해의 아티스트 상은 지난번 한터뮤직 어워즈 후즈 팬덤상처럼 100% 투표로만 수여되는 상이 아니기에 최종 심사 결과를 봐야 하지만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올해의 아티스트 상 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한터 글로벌 점수 40%, 글로벌 투표 점수 30%, 그리고 심사 점수 30%가 합산되기에 이번 투표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준 임영님은 수상에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임영님의 음원 점수와 심사 점수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임영님의 최종 수상을 기원하며 후즈 팬덤상에 이은 2관왕을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탑스타 뉴스 김경애 기자님은 임영웅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주말 동안 달성된 한터뮤직 어워즈 투표 1위 소식을 포함한 최근 임영님 기록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하고 임영님의 그동안의 무거웠던 심경을 되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임영님의 리사이틀 콘서트 메시지로 시작했는데 이 말이 임영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가장 간결하고 가장 정확한 문장이라고 언급해 주었죠. 그러면서 임영님의 한터뮤직 어워즈 투표에서 아티스트 본상 최종 투표 1위를 차지했다며
특히 임영웅과 사랑은 늘 도망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올해를 빛낸 가수와 가요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또한 지난 10일 서클 차트가 발표한 2024년 연간 차트에서는 임영웅의 연기와 홈이 다운로드 차트 부문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연간 다운로드 차트 정상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9일 멜론이 발표한 2024년 멜론 연간 차트 탑100에는 총 10곡을 올리며 최다 진입 가수 임영웅으로 등극했다면서, 노래로 승부하고 노래에 전력을 다하는 임영웅은 무명일 때나 유명일 때나 언제나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가수다운 참 가수임을 증명하는 전무후무의 기록들을 달성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의 응원에 힘입어 2025년 연초부터 탄탄한 음악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임영웅은 을사년에 더 단단해진 내면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고 푸르게 빛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감성과 감동의 회복을 본업인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임영웅을 응원하며,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속 빙그레의 내레이션으로 임영웅의 진심을 대신 전해주었는데요. 진심이란 늘 뒤에 숨어있기 마련인데 워낙 수줍고 섬세한지라 다그치고 윽박지를수록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든다면서, 방법은 하나, 진심이 스스로 고개를 들 때까지 그저 눈 마주치고 귀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말을 접고 생각을 접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은 툭 튀어나오기 마련이라면서, 그 어떤 잘난 척도 고고한 충고도 진짜 위로는 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란 진심이 나눠지는 순간 이루어지는 법이며,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그저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전하면서 임영웅의 진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더 팩트 강일홍 기자님은 임영웅 리사이틀 성숙한 팬덤이 이끈 일신동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연말연시에 진행된 임영웅의 리사이틀 6회 공연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며, 오랫동안 기억될 추억의 공연은 영웅시대의 응원과 지지가 큰 몫을 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객기 사고가 발생된 이후 진행된 공연들은 희생자들을 향한 묵념과 함께 슬픔을 외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고, 임영웅과 소속사는 공연을 취소할 경우 파생될 더 큰 부작용을 염려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팬들은 애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호응했다면서 성숙한 팬덤의 모습을 전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임영웅은 매 공연마다 셋리스트를 조금씩 달리했지만 첫 무대 선곡부터 세심하게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는데, 콘서트는 배호님, 이미자님, 남진님, 나훈아님 등 가요계를 대표하는 레전드 가수들의 명곡들로 가득 채우며 오랫동안 기억될 추억의 공연에 대한 상징성을 담아냈다며 리사이트를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노래까지 세대를 초월하는 명곡 세트리스트를 언급했는데요. 임영웅 공연이 특별하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우선 규모부터 압도를 한다며, 무대 전면을 가득 채운 3개의 초대형 LED 스크린 전광판과 보도 스크린, 무대와 홀 중앙 천장에 매달린 수십 개의 스피커 등 완벽한 음향 시스템이 빛을 발했으며, 첫 무대 선곡부터 세심하게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다면서, 출발은 가요계를 대표하는 레전드 가수들의 명곡으로 이는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언젠가는 꼭 들려주고 싶었던 오랫동안 기억될 추억의 공연에 대한 상징성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리사이틀이라는 공연명에서 볼 수 있듯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노래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곡들로 빼곡히 채웠는데, 미워요, 빗속을 들이서, 내 마음 별과 같이 등 선곡한 노래마다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한편 아티스트의 안위보다 공연 취소로 파생될 주변인의 피해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씨도 보여주었다며, 이번 임영웅의 결정은 수개월 동안 준비해온 공연 관계자들과 하청 스태프들의 생계비, 인건비, 그리고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오신 수많은 관객분들은 물론이고 당장 우리 같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구세주나 마찬가지였다는 언급도 해주었죠. 임영웅이 어렵고 힘든 시점에 과연 공연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우려하고 걱정하던 상황에서 내린 결정은 결과적으로 옳았다고 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공연을 취소했을 때 발생될 주변인들에 대한 피해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다행히 공연은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고
이는 팬덤 영웅시대에 보이지 않는 응원과 지지가 큰 몫을 해냈다고 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동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놀라웠다며 영웅시대는 이전의 대중가수 팬덤과는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흔히 팬덤은 아티스트를 닮아간다고 하는데 파생 피해를 줄이고 싶은 아티스트의 진심이 엿보였고 성숙한 팬덤이 이끈 아름다운 마무리였다고 이번 콘서트를 평가해 주었습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이 넷플릭스 공개 예고에 올라왔네요. 실제로 넷플릭스 뉴 핫 공개 예정 콘텐츠를 보면 1월 31일 목록으로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 영상 클립이 공개되었는데요. 영화에 대한 요약으로는 짜릿한 퍼포먼스로 수많은 팬들을 열광시킨 임영웅의 서울 콘서트 그 무대 뒤의 영상을 단독 공개한다면서 임영웅이 황태자 같은 복장에 멋진 장식이 달린 수트를 입고 노래하는 메인 영화 포스터 장면을 함께 올려주었습니다. 특히나 영화에 대한 소개로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 음악 다큐멘터리로 생생한이라는 키워드가 달려 있는데요. 정말 넷플릭스를 통해서 임영웅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짜릿한 것 같습니다. 한편 조금 더 정보를 확인해보면 출연은 영문으로 임영웅 이름이 쓰여져 있었고 장르는 음악, 콘서트 실황, 영화 특징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소개해 주었죠. 한편 예고편으로 간단한 영상 클립도 전해졌는데요. 건반을 담당하는 박민우 감독님 인터뷰로 시작되었습니다. 임영웅과 이야기를 할 때 직접 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진짜 멋있을 것 같다며 넌지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미 그것을 하고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완성도 높은 곡을 만들고 있었다면서 저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임영웅 극찬을 하는 인터뷰 장면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이 연습실에 앉아서 밴드들과 함께 콘서트 노래하는 연습 장면이 전해졌는데 색스폰 반주에 맞춰서 색다른 편곡으로 변신하는 이나빗의 연습 과정을 볼 수 있었죠. 임영웅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살더라면서 만족의 엄지척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임영웅의 상암 스타디움 콘서트 공연 당일 이나빗 노래 전주가 흘러나오면서 웅장한 스타디움 모습이 전해졌는데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한 색스폰 연주가 그대로 흘러나오며 영웅시대 팬들의 응원봉 물결과 함께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본 영화이지만 다시 넷플릭스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실제 임영웅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의 넷플릭스 상영 소식은 지난해 연말 넷플릭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미 공개되었었는데요. 2025년 첫 해보다 더 빨리 뜬 넷플릭스 1월 신작, 새해 복도, 신작도 많이 받으세요라는 게시글과 함께 넷플릭스 예고 목록으로 임영웅의 영화를 간단히 소개했었는데 이제 영상 공개 보름 정도를 남기고 공식적으로 넷플릭스 예고편으로 등록이 되었네요.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드린 팬들은 임영웅 영화를 소개하는 멘트로 거부하는 이끌림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면서 임영웅의 매력을 넷플릭스가 잘 소개해 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만 지나면 임영웅 영화를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해당 영상 속에 등장한 건반 담당의 박민우님은 얼마 전 임영웅의 고척 리사이틀 공연 이후 전 스태프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전하면서 멋쟁이 히어로와 함께 수고하신 전 스태프분들 또 만납시다라며 반가운 메시지를 전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영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특히나 임영웅 리사이틀 콘서트 당시 임영웅 옆에서 함께 건행을 하는 신정훈 대표님의 모습도 오랜만에 사진 속에 공개가 되어 많은 팬분들의 호응을 받았는데 넷플릭스에서 다시 박민우 키보드 감독님의 모습으로 임영웅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웅 언급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13일에 방송된 아침마당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날 방송은 KBS의 새로운 얼굴들, 신입 아나운서들이 출연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날 임영웅이 언급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에서는 임영웅 함부로 언급하면 안 돼. 엄지인 아나운서 후배들에게 일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이날 출연했던 48기 김진현 아나운서가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사실 상견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과분한 칭찬에 감사하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자신을 KBS의 임영웅이라고 소개한 임지웅 아나운서에게 이름이 비슷하다고 임영웅님을 따라할 수는 없는데 저는 임영웅님이 다려간
도전 꿈의 무대 우승자 출신으로 임영님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자랑을 하자 이 말을 들은 진행자 엄지인 아나운서는 아침마당에서 임영씨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고 조언해 주었죠. 그러자 김진현 아나운서는 이제 그만 말하겠다며 모처럼 오랜만에 아침마당에 찾아왔는데 즐겁게 즐기다 가겠다고 쑥스러워했는데요. 정말 임영님과 비교하는 것을 삼가하라는 엄지인 아나운서의 말이 잘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엄지인 아나운서는 이전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서도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며 임영님을 언급했었는데요. 당시 엄지인님은 아나운서 후배 홍주연을 위해서 멘토링을 하며 아침마당 세트장에서 내년에 아침마당이 1만 회를 앞두고 있는데 후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해서 교양 생방송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뒤 아침마당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출연하는 줄 아느냐며 임영님이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출신이며 유산슬의 데뷔 무대가 바로 이곳이었다면서 리차드 기어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아침마당 MC다운 자부심을 드러내며 임영님을 언급했었죠. 정말 엄지인 아나운서의 임영님에 대한 자부심과 특별함이 계속 전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영수증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리사이틀 콘서트 영수증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등 다양한 영수증이 지금 다시 읽어봐도 아주 특색 있고 상황마다 다른 느낌으로 전해져서 읽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2024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는 이틀 동안 모두 4가지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먼저 꿈은 이루어진다. 내 사랑 영웅시대와 함께 라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4년 후에 4만 관객 옆에서 노래해보고 싶다는 임영님의 꿈을 전하면서 이 꿈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이후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영시와 함께라면 나는 다 이겨내. 그리고 나의 봄을 영시대와 함께 나누는 온기. 영시대와 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여 함께 달려온 스탬프북 이벤트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다양한 영수증 메시지가 감동을 주었죠. 한편 지난 2023년 전국 투어 콘서트는 영수증 메시지가 본격화되던 해였는데요. 먼저 서울 콘서트에서는 모두 6개의 영수증 문구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편지 같은 느낌을 주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르지. 매일 매시 1분 1초 영시 생각뿐이었다규. 나만 울 영시 보고 싶어 한 거 아니지? 영시보다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쁜 단풍 지기 전에 만나 다행스얌. 이번 가을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라며 연인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 같은 느낌을 주었죠. 특히 마지막 문구를 남, 규, 쓰얌 등 귀여운 어투를 보내주며 상큼남 임영님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 문구였습니다. 한편 대구 콘서트는 영웅시대에게 전하는 영두말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계절이 바뀌어도 우린 늘 한결같이 함께야. 영웅시대와 함께라면 들어올 것이 없는 천하무적 영웅이잖아.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 잊지 않는 영웅이가 될게 라고 전했고 부산의 경우는 임영님이 모델로 활동 중인 기업의 광고 문구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트러스트 히어로 반짝반짝 나의 햇살 영웅시대 햇살 담은 히어로 세상 어떤 단어보다 힘이 나는 나의 전부 영웅시대라며 광고의 카피가 생각나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대전 콘서트부터는 간단한 그림과 함께 여친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영시와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그 영시 내가 데이트 신청한 거다. 영시대 마음으로 전력 질주 중 달려가서 안길 거야 기다렸. 마일럽 영시대 우리 2024년 더 건강하고 행복하자 약속이라며 연말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광주에서는 재치 만점 이모티콘이 양쪽에서 뛰어오는 모습을 전하면서 나 매너웅 마음으로 영시 품에 달려가 앉겠소. 영시대 마음을 활짝 여시게. 오늘은 영시가 내게 달려오시오. 내 마음은 이미 활짝 열어두었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은 영시와 함께하는 지금 우린 늘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라고 웅조 임금님 같은 어투로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에서는 예쁜 고양이 그림과 스마일 그림을 활용해서 이번 투어의 마지막 도시인 고향 벌써 끝이라니 너무 아쉬운 고향 돈 워리 비 해피 우리 더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들로 채워가자. 반짝반짝 빛나는 영웅이와 영시대의 다음 이야기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어집니다 라며 다시 상암에서 만날 약속을 해주었네요. 마치 한 편의 시집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을 선물해 주었다는 인스타 게시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영수증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은 지난 2022년 콘서트부터였는데요. 당시 임영님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콘서트 현장 공식 MD 구매 키오스크 영수증에서 숨은 히어로 찾기라는 메시지와 함께 영수증 아트를 올려주며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죠. 실제로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전에 영수증 용지에 프린트된 용지가 출력되게끔 아이디어를 내면서 영수증이 히어로의 메시지를 담게 된 것인데, 이날 공개해준 영수증 하나하나에 쓰여진 문구가 아주 특별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건행하트와 함께 임영님의 사인이 크게 새겨진 영수증도 있었고, I am 히어로 고향 스탬프가 찍혀있는 영수증도 있었는데요. 특히 설렘으로 다시 쓰는 우리들의 이야기 2022 임영웅 단독 콘서트 I am 히어로 임영웅이라는 글에는 괄호가 있어서 팬들이 메시지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고향 이행시도 인상 깊었는데, 고민하지 말아요, 양지보다 더 따뜻하고 든든한 제가 있잖아요 라는 내용에서 임영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당시 팬들은 영수증에도 임영님의 성격이 보인다며 영수증도 소장해야겠다는 섬세한 아이디어에 감탄을 해주었고, 임영님의 고향 이행시가 귀엽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이후 임영님의 이행시에 이어서 요일별 아이디어 넘치는 영수증 메시지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기사에 따르면 2022년 임영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많은 영웅시대 애간장을 녹인 지역별 이행시를 담은 MD 구매 영수증으로 굿즈를 만드는 센스 만점의 아이디어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전해진 이행시를 총정리해 주었죠. 고향 콘서트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았고, 창원의 경우는 창피해 하지 말자, 원래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거거든 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광주 콘서트에서는 광주에서 울려 퍼지는 주옥 같은 나의 노래였으며, 그리고 대전 콘서트에서는 대충이란 없다, 전국의 영웅시대가 지켜보고 있다규 라는 메시지와 대신 좀 전해줘요, 영웅시대 추앙한다고 라는 두 가지 형태의 이행시를 소개해 주었네요. 한편 인천 콘서트에서는 인천에서 함께하는 나의 영웅시대 천천히 걸어와 내가 빨리 뛰어 다가갈게 였고, 인간적으로 우리 영웅시대는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인 듯 이라는 영웅시대와 관련된 내용이 전해졌다고 설명해 주었네요. 한편 대구 콘서트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구염둥이들 어서와 라는 메시지와 대단한 나의 사랑 영웅시대 굿이라는 이행시, 그리고 콘서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서울 콘서트에서는 서툴고 부족한 많던 제가 울 영웅시대 덕분에 힘을 내어 여기까지 왔어요 라는 멘트로 영웅시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타 콘서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임영님의 다정한 메시지가 적힌 이런 영수증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 감동이라면서, 특히 동글동글 굴려지는 글씨체에는 귀여움 한도 초과가 느껴진다고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소장같이 가득한 영수증에도 달콤함이 흐르는 스윗한 메시지가 특별하다며, 오랜 기간 함께해서 영시대 이야기가 고스란히 빛나는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탑스타 뉴스 김경애 기자님이 아주 아이디어 넘치는 흥미로운 기사를 전해주었는데요. 임영님의 영어 스펠링으로 알아보는 그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임영님 이름 영문자에 알파벳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 있는 단어를 매칭시키고 임영님의 특별함을 언급한 내용이었는데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먼저 기사의 시작은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며든 임영님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영웅이라면서, 임영님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들은 히어로와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임영님의 영문 이름인 임영웅 알파벳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L은 왼손잡이 레프트 핸더를 뜻한다며, 임영님은 왼손잡이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양손잡이인데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한다면서 축구를 할 때는 왼발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한편 I의 경우는 결단력을 뜻하는 이니셔티브를 언급했는데요. 솔선수범의 의미도 있어서 임영님에게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실제로 기사에서는 임영님은 결단력이 있다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반드시 지키고 주변의 눈치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킨다며 자기 주도적인 기획력과 때로는 대범한 승부사 기질로 무엇이 중요하고 사사로운지를 잘 판단한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TV조선과의 계약 종료 이후 임영님은 가수 본업인 앨범과 노래에 집중을 하면서 가수로서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고, 또 공연 준비 기간 중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고 강추위에도 매일 러닝으로 몸을 단련시키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임영웅 리사이트를 진행한 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공연 스태프들과 협력업체와 공연장 인근 상인들의 생계와 팬들과의 약속 등 모두를 위한 결단이었다면서 임영님의 결단력에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영문자 M은 매너인데요. 임영님은 매너가 좋고 예의가 바르다면서 따뜻한 음색과 품격 있는 가창력으로 무대 위에서의 깔끔한 매너도 훌륭하지만 일상에서의 매너 또한 좋기로 유명하다고 언급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4월 8일 FC 서울 시축 후에 하프타임 공연에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함으로써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잔디에 대한 예우를 갖췄는데, 몸에 배어있는 매너로 매사 어디에서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물건을 주고받을 때나 축구 경기 후에 상대 선수들과 인사할 때는 항상 한 손은 가슴에 두고 하는 신사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과거 뽕숭아학당에서 어머니를 일으켜드릴 때에는 일어나기 쉽도록 자신의 발을 받쳐주던 모습은 아직도 임영님의 잊지 못할 매너로 손꼽힌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영웅의 Y는 유튜브를 의미한다고 전했는데요. 2011년 12월 2일에 개설된 공식 채널명 임영웅 유튜브 채널은 임영님의 노래와 춤, 그리고 일상 등 다양한 영상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구독자는 169만 명인데 지난 2020년 10월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고 현재 총 조회수는 27억 뷰를 돌파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로드된 동영상은 776개이며 지난 1월 13일 빗속을 들이서 무대 영상이 1000만 뷰를 돌파하면서 87번째 1000만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전해주었네요. 한편 영문자 O는 성향인데요. 임영님은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선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성향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일에 행복을 느끼는 성향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이 2021년부터 팬클럽 영시대 이름으로 기부한 성금과 소속사가 사랑의 열매에 전달한 누적 성금은 총 17억 원에 달한다고 전해주었죠. 특히 임영님은 기부뿐만 아니라 팬사랑에서도 이타적인 성향을 보여주는데, 임영님 공연을 보러 간 관객들은 한결같이 임영님의 세심하고 자상한 배려에 감동하게 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유는 유니크, 유일무이인데요. 임영님은 유일무이한 기록을 가진 대한민국의 남자 솔로 가수로 트로트 가수 출신 최초로 고척 스카이돔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개최했으며, 임영웅 리사이틀로 고척돔 최초로 6일 공연을 한 가수로 기록되었고, 작년 5월에 열린 임영웅 I am hero the stadium 상암 공연의 실황 및 1년간의 준비 과정을 담은 모습의 영화로 제작한 I am hero the stadium은 공연 실황 영화 관객수 역대 1위 35만 7,865명, 그리고 공연 실황 영화 매출액 역대 1위인 101억을 넘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의 전당 다이아클럽에 이름을 올렸고 멜론 연간 차트 탑100에도 10곡을 진입시키며 가장 많은 곡을 멜론 차트에 올린 가수로 등극하는 존재감을 보여주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N은 네일, 손톱인데요.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늘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임영님의 손톱은 항상 짧게 정리되어 있다면서 이는 임영님의 깔끔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전했고, G는 그레이스, 우아함, 품이라면서 임영님의 목소리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우며 매 무대마다 임영님만의 품위와 품격이 느껴진다면서 외모에서 풍기는 귀티나는 이미지와 언동에서 느껴지는 품위는 임영님이 사랑받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W는 지혜를 뜻하는 위즈덤인데 임영님은 생각이 지혜롭고 깊이가 있다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무명 시절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버스킹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찍었으며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 임영님의 땀은 미래의 성공과 맞바꾸는 임영님의 선견지명적인 지혜로움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목소리로 전하는 삶의 용기와 지혜는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데 노래의 본질을 아는 지혜로운 가수이면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나다며 말을 아끼고 심사숙고하는 성격은 모두를 위한 지혜로 이어진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는 옥타브를 뜻하는데 뛰어난 가창력과 끊임없는 연습으로 임영님에게는 옥타브에 한계가 없다면서 낮은 옥타브의 노래는 신비하면서도 고요함을 이끌어내고 높은 옥타브에서는 폭포수 같은 청량함과 시원함을 이끌어낸다며 높낮이에 관계없이 어떤 음에서든 편안함이 느껴지고 인위적인 느낌이 없어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노래를 이어가는 가창력을 보여주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목적을 뜻하는 오브젝트 O도 있는데요. 임영님은 노래하는 목표가 확실한 가수인데 위로와 감동을 주는 노래를 하겠다는 데뷔 초의 다짐을 잘 지키며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를 한다면서 임영님의 목표는 지치지 않게 하루하루를 나아가며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음악적인 교감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소박한 듯 하지만 가수 본질의 핵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꿰뚫고 있는 임영님이기에 앞으로도 더 큰 음악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극찬해 주었습니다. 한편 N은 이름을 뜻하는 네임인데요. 임영님은 히어로 영웅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가수라면서 노래로 마음을 치유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어둡고 외로운 이들에게 용기의 등불이 되어서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면서 지난 2022년 1월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119 최초 신고를 한 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로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기도 하는 선행을 보여주었고 노래와 선한 영향력 기부로 그동안 임영님은 이름처럼 영웅이 되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는 세대를 뜻하는 제너레이션인데 임영님의 콘서트는 남녀노소, 세대 불문 모두가 즐기는 콘서트로 유명하다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임영님은 지난 연말과 올 연초에 열린 임영웅 리사이트를 통해서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아우르는 과거의 명곡들을 현재의 감동으로 재탄생시켰다면서 임영님은 현 시대를 통틀어 모든 세대와 장르를 초월하며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가수임이 명백하다고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정말 해당 글을 읽다 보니 임영님의 이름 알파벳으로 임영님을 상징하는 여러 단어들을 찾아보고 싶게 만들어주는 아이디어 넘치는 기사였는데요. 김경애 기자님의 임영님의 사랑이 잘 느껴졌던 기사였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무려 4년 전에 발매한 곡으로 세대 최대 음원 차트 씹어먹고 있는 한국 가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스포티파이 한국 데일리 탑송 차트 소식이었죠. 실제로 임영님의 첫 번째 OST 사랑은 늘 도망가는 세계 최대 음원 차트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한국 데일리 탑송 최장 시간 연속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이 곡은 2021년 10월에 공개된 이후 지난 12일 기준으로 1137일 연속 스포티파이 한국 데일리 탑송 차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는 스포티파이 한국 데일리송 차트에서 가장 긴 연속 랭크 기록을 세운 곡으로 곡의 오랜 인기를 실감케 해준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초장기 연속 기록은 스포티파이뿐만 아니라 멜론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멜론 곡 설명을 보면 사랑은 늘 도망가는 김태규 작사, 홍진영 작곡으로 한밤님이 편곡한 발라드 리메이크 곡이라며 스트리밍 리포트 누적 감상수는 7억 9,432만 6,454회, 그리고 누적 감상자는 501만 2,253명, 데일리 감상자는 8만 205명이라며 감상 비율은 주 연령층 30대, 성별은 여성 56%, 남성 44%로 어제 차트 순위 42위, 일간 차트 최고 순위 2위이며 멜론 일간 차트 1191일 연속 기록을 달성하며 주간 인기상 5주 연속 1위도 달성한 곡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사랑은 늘 도망가는 스포티파이 최장 기록뿐만 아니라 멜론 내에서도 이제 나만 믿어요 다음으로 최장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임영님의 최고의 곡이죠. 이와 같은 기록 달성에 대해
한 언론사는 임영님이 그동안 여러 OST에서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았으며 사랑은 늘 도망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가창력과 감성적인 노래 실력을 널리 알렸기 때문으로 분석해 주었는데요. 노래를 들은 누리꾼분들도 길 가다가 이 노래가 나오는데 멍하니 멈춰서 한참 듣고 나중에 찾아보니 임영님이었다면서 왜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됐다며 임영님만의 새로운 감성과 따뜻한 듯 애잔한 목소리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정말 좋다면서 임영님의 목소리가 브랜드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소리로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지는 유일하게 질림이 없는 곡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호평을 전했는데 앞으로 임영님 노래가 스포티파이와 멜론에서 승승장구하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초장기 차트인 기록을 계속 달성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뉴스는 멜론 데이터랩 소식입니다. 멜론에서는 2024년 연말을 결산하는 멜론 데이터랩 결산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임영님은 이번 결산에서 빌리언스 클럽 멜론의 전당 총결산으로 올 한 해 사랑받는 앨범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먼저 인트로에서는 멜론의 전당을 소개했는데요. 지난 2023년 1월 26일에 야심차게 공개되었다면서 이는 국내외 아티스트의 명예로운 공간인데 K-팝 성장에 눈부신 활약을 보여준 국내외 아티스트와 앨범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공간이 탄생을 하였고 이에 멜론의 전당은 크게 앨범 부분과 아티스트 부문으로 나뉘어서 발매 후 24시간 동안 100만 스트리밍을 초과 달성한 앨범에게는 밀리언스 앨범, 그리고 데뷔 이후 현재까지 10억 스트리밍을 초과 달성한 아티스트에게는 빌리언스 아티스트라는 명칭을 부여한다면서 2024년 지난 한 해를 빛낸 앨범들을 돌아보며 데이터 랩과 함께한 1년을 마무리한다며 연말 결산 데이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데뷔 이후 현재까지 10억 스트리밍을 초과 달성한 아티스트들로 이루어진 빌리언스 클럽 안에서도 등급이 나누어지는데 10억 스트리밍을 달성한 아티스트는 브론즈, 20억을 달성한 아티스트는 실버, 50억 이상은 골드, 그리고 100억 스트리밍을 달성한 아티스트는 다이아 클럽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멜론에 등극된 아티스트는 총 340만 명인데 이 중 스트리밍 10억을 돌파해서 빌리언스 클럽에 입성한 아티스트는 111명이며 결국 빌리언스 클럽은 0.0000323%에 해당하는 아티스트만 입성할 수 있는 명예로운 전당이라고 전해주었는데 이것에 따르면 임영님은 0.0000001%에 해당되는 아티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올해 빌리언스 클럽에서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도 임영님을 가장 먼저 선정했는데요. 이는 다이아 클럽 입성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데이터랩에서는 빌리언스 클럽의 최상위권인 다이아 등급에 속한 아티스트는 이전까지 BTS가 유일했는데 임영님이 올해 19억 1301만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다이아 클럽에 입성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임영님은 멜론 전체 아티스트 중 올해 가장 많은 스트리밍을 달성한 아티스트라는 타이틀까지 보유하게 됐다며 그의 영원한 동반자 영시대의 꾸준한 스트리밍 덕분에 다이아 등급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연말 결산을 통해서 임영님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YTN에서도 2024년 노래 가장 많이 재생된 아티스트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임영님이 멜론에서 가장 많이 노래가 재생된 아티스트라는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멜론에서는 지난해 국내 음원 차트 멜론에서 가장 많이 노래가 재생된 가수로 임영님을 선정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임영님은 누적 재생수 19억 회 이상을 기록하며 최다 재생수를 기록한 아티스트로 집계되었으며 지난해 임영님은 누적 재생수 100억 회 이상의 아티스트에게 수여되는 빌리언스 클럽 최고 등급 다이아 배지를 획득했다면서 이는 BTS에 이어 두 번째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음악 트렌드를 분석한 2024년 멜론 연간 차트에도 임영님 노래가 총 10곡 진입했는데 사랑은 늘 도망가가 31위, 우리들의 블루스가 58위, 모래알갱이 66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70위, 이제 나만 믿어요 76위, 두오다이 81위, 무지개 82위, 런던보이 87위, 폴라로이드 94위, 인생 찬가가 96위로 그 뒤를 잇는다면서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임영님의 누적 재생수는 14일 총 111억 회를 넘겼으며 이날 하루 동안 재생된 수만 480만 회를 넘어서
임영님의 음원 파워를 짐작할 수 있다고 전해주었고, 가장 많이 재생된 앨범은 지난 2022년 5월에 발매된 I am Hero이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들의 블루스, 인생 찬가 등의 인기곡이 다수 수록된 이 앨범은 총 40억 가까이 재생됐다는 내용도 보도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트로트 신년기획 소식입니다. 스타뉴스 허지영 기자님은 신년기획으로 임영웅 향후 5년 이상 독주, 거품 빠진 트로트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해주었는데요. 미스터 트롯 이후 5년이 흐른 현재 시점 트로트 열풍을 되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트로트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의 피로감은 높아졌고 이제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는 추세라면서 급변하는 가요계 트렌드 속에 정점을 찍었던 트로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트로트의 현 시점을 분석하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기사에서는 임영님의 영웅시대가 계속될까 분석을 해주었는데 결론적으로 향후 오랜 기간 임영님의 독주는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방송된 미스터 트롯은 전국을 트로트로 온통 물들였고 그 열풍의 중심에는 가수 임영님이 있었다면서 임영님은 미스터 트롯 시즌1에서 진을 차지하며 우승을 했는데 프로그램 종영 이후에 임영님은 그야말로 영시대를 거닐고 있다며 아이돌을 능가하는 인기로 개최하는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면서 흥행 파워를 과시했고 특히 2만 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인 고척돔을 비롯해 대한민국 최대 규모 좌석수를 자랑하는 공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까지 입성을 하면서 공연계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남겼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임영님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임영웅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청률과 화제성이 치솟았으며 뿐만 아니라 임영님의 영향력은 광고계까지 뻗어가면서 히어로노믹스, 즉 임영님으로 인한 경제 효과를 언급하는 단어까지 생기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다른 탑6 멤버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했지만 임영님은 그중 독보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히어로의 스타성과 화제성을 뛰어넘는 가수는 향후 몇 년 이후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다면서 적어도 아티스트에 큰 일탈이 없는 한 오랜 기간 임영웅님의 인기는 꾸준히 갈 것 같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임영웅님은 성장서사와 실력을 증명하며 중장년층의 탄탄한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는 이미 온라인을 넘어서 지역사회 깊이 스며들어 중장년층의 취미생활로 자리를 잡았다며 시골에서도 다른 가수는 몰라도 임영웅님은 모두 알 정도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임영웅님과 나란히 할 경쟁자가 없기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독주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특히 꾸준히 기부활동도 하는 임영웅님을 둘러싼 럭키사인들이 워낙 많았다고 전해주었네요. 그러면서 다른 트로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미스터 트롯 3와 현역가왕 2 등 트로트 예능도 인기가 시들해진 것 같다며 이는 그동안 여러 방송사에서 비슷한 포맷의 트로트 프로그램을 찍어내기 바빴고 심지어 스핀오프까지 쏟아지다 보니 신선함이 떨어졌다면서 이처럼 트로트 프로그램의 범람은 장르나 가수들의 이미지를 지나치게 소비한다는 우려도 씻을 수 없다며 화제성 면에서도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주목도도 낮아졌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양한 논란과 의혹들이 전해졌다면서 특히 아직은 임영웅님의 인기에 대적할 만한 스타 탄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분은 트로트 장르도 장르지만 스타성을 이을 가수가 나와야 하는데 발굴에 실패를 한 것 같다면서 중요한 것은 재능 있는 아티스트 발굴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트로트 경연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은 스토리텔링과 음악성 그리고 그 이후 활동 등 독보적인 측면이 결합되어서 성공을 이루었으며 임영웅님 이후에도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은 많이 있었지만 개성있게 부르는 아티스트는 별로 없는 것 같다며 대중이 팬덤을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가수가 중요하지 트로트 장르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면서 그런 점에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트로트의 변화를 글로벌에서 찾으려는 내용을 전했는데 앞으로 트로트가 다음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할 때라면서 이 가운데 아이돌 명가로 불리던 대형 기획사들이 트로트의 발을 넓히며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주 소비층이 국내에만 국한되었던 트로트를 글로벌로 뻗어가게 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면서 트로트에도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지 기대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정통 트로트보다는 새로운 장르의 트로트가 더 사랑받지 않을까 싶다면서
임영님이 정통 트로트만 고집하지 않는 것처럼 젊은 세대들도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트로트들이 더욱더 환영받을 것 같다고 전했고, 김원식 평론가 또한 K-팝의 성공 사례를 들며 이제는 트로트도 변해야 하는데 K-팝이 인기 있는 이유는 우리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 있는 트렌드를 결합한 덕분이라면서 트로트도 글로벌로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칼럼을 읽으며 임영님은 트로트 장르에서도 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특히 리사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모색을 하는 임영님의 차별점이 더욱더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임영님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판단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오늘 트로트 관련 기사를 읽다 보니 지난해 전해진 한 칼럼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1년이 지나고 보니 임영님의 리사이트를 예견한 것 같은 특별한 내용이었던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024년 1월에는 임영웅표 트로트 2024년에는 다시 울려 퍼질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아이즈를 통해 윤준호 칼럼리스트가 임영님의 트롯곡에 대한 기다림을 언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별빛님들 해당 내용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1년이 지난 뒤 다시 해당 칼럼을 자세히 읽어보니 리사이틀 콘서트에 대한 해안을 보여준 내용임을 알 수 있었네요. 실제로 당시 기사에서는 새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스타들도 신년에 걸맞은 활동 준비로 분주한데 임영님도 예외는 아니라면서 올해 또 하나의 도전을 하게 되는데 오는 5월에 열리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으로 올해 가요계 최대 이벤트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 I am hero the stadium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임영웅표 트로트를 다시 들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전했었죠. 이는 임영임이 이미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탈트로트 반열에 올랐으며 모든 장르를 소화하고 있지만 최초 트로트를 기반으로 우뚝 선 것을 고려할 때 최근 신곡 중에 트로트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라면서 팬덤이 갈증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해 주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임영님의 신곡 행보를 보면 6월 모래알갱이를 발표했고 11월에는 두오다이로 팬들과 소통을 했는데 모래알갱이는 발라드, 두오다이는 일렉트로닉 장르였다고 전하면서 앨범의 컨셉을 우주로 확장했다고 전했네요. 한편 2022년으로 영역을 넓히면 11월 발표한 더블 싱글 앨범에는 런던보이와 폴라로이드가 담겼는데 소프트 락인 런던보이와 발라드 계열인 폴라로이드는 임영님의 음색을 극대화했고 임영님의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부족함이 없었지만 트로트가 없어서 아쉬웠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물론 당시 기사에는 없었지만 이 내용을 지난해인 2024년으로 넓혀도 임영님은 온기와 홈으로 트로트와는 조금 거리를 둔 음악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놓고 보면 실제로 임영님이 트로트 신곡을 발표한 것은 2022년 5월 발매된 정규 앨범 I am hero 수록곡들이 마지막이었다면서 I am hero를 발표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임영님표 트로트에 대한 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서 임영님의 트로트를 기다리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임영님이 반드시 트로트를 부를 필요는 없지만 임영님의 강점을 입증할 장르를 듣고 싶다며 이미 숱한 영시대 별빛 팬분들은 임영님이 트로트 가수라고 불리기를 거부하고 우리 영시대 팬덤이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장르를 접할 기회를 얻고 이를 즐기게 되었다는 것은 가요계 시장 전체로 볼 때는 대단한 성과이지만 임영님이 트로트를 부르는 시도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면서 임영님만의 특색 있는 트롯, 들어도 질리지 않는 꺾기 등 기교는 줄이되 음색과 절제된 감정 그리고 뛰어난 가사 전달력으로 임영웅표라는 인장을 찍는다면서 임영님의 공식 팬덤 영시대가 그리고 일반 대중이 그의 노래에 귀 기울이는 이유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연에 임영웅이 신곡을 낼까 궁금했고 신곡의 장르에 트로트가 포함될까 예상을 했었다면서 만일 이것이 맞다면 임영님의 트로트에 대한 목마름을 팬들은 느끼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로트를 부른다고 트로트 가수로서의 회귀는 아닌데 오히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어로 민식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임영님이 트로트든 아니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관심을 끌고 놀라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숱한 분석을 낳게 될 것이라면서 임영님은 장르를 뛰어넘는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더욱더 트로트가 기대된다고 말을 전했는데요.
당시 임영님의 리사이틀 콘서트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기사를 읽어보면 임영님의 트로트에 대한 애정과 그 해안을 느낄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전해졌던 트롯 관련 기사와 연결되면서 임영님의 새로운 신곡에 대한 해결 방법도 언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임영님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많은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마음껏 소화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여러분들은 임영님에게 빠지게 된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우리 팬분들마다 임영님을 좋아하게 된 순간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은 기적의 3분이라고 불리는 바램으로 임영님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날 공감과 위로를 받으면서 임영님에게 조금씩 빠져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후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지었고 일편단심 민들레아의 절절함과 보랏빛 엽서의 달달함을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임영님에게 입덕하게 되신 분들 참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톱스타 뉴스 김경애 기자님도 임영님의 장르와 콘서트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꼭 임영웅이어야만 하는가, 이유 없는 선택은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기자 본인의 입덕 순간도 전하면서 임영님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사에서는 임영님이 트로트 가수로 출발을 하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세상에 그 이름을 알렸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인 변화를 시도하며 여러 장르를 두루 섭렵하고 있는 가수가 되었다면서 트로트 이외에도 여러 장르를 섭렵하지만 가볍게 발 담그는 식의 음악은 하지 않았다며 모든 장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깊이가 있으며 완성도도 높았다면서 임영님 자체가 장르가 되었다고 극찬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자분도 트로트가 촌스럽고 지나치게 꺾어대는 창법이 진부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임영님의 트로트를 듣고 나서는 실로 신선한 충격이 왔다면서 여타 트로트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의 트로트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언급도 해주었네요. 그러면서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열렸던 임영님의 리사이트를 관람하면서 임영웅표 트로트를 흡족하게 듣게 되었는데 임영님이 리사이틀에서 불러준 트로트를 무심결에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트로트를 좋아했을까라며 흠칫 놀라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을 통해서 트로트를 좋아하게 된 팬분들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과거 이화여대 석자 교수님인 최재천 교수님도 임영님의 일편단심 민들레아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했었고 이 노래 속에서 키워드가 10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책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 자신은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임영님 노래를 들으며 천하를 평정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을 했고 교수님 자신은 물론 아내분의 경우도 서양 음악 전공자라서 평생 그동안 트롯의 트자도 꺼내지 못하고 살았지만 임영님을 만난 이후 아내분이 임영님에게 빠져서 온종일 트로트를 보고 산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음악의 전문가가 더 빠져들게 만들어주는 임영웅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던 기억도 나네요.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임영님이 왜 이렇게 트로트의 신선함과 고상함이 있었다는 것을 재발견하게 해주는 이유는 임영님의 노래가 일방통행이 아닌 대화의 음악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노래하는 가수와 들어주는 대중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함께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임영님 노래의 가장 뛰어난 특징이라며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의 콘서트는 전 세대를 통합하는 콘서트로 7살 어린이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의 관객이 함께 즐기는 콘서트인데요. 손주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3대가 함께 즐기는 최초의 콘서트가 되었는데 콘서트 내용에서 트로트는 물론이고 발라드, 팝, 락, 힙합, EDM 등 셋리스트와 다채로운 무대는 임영님의 음악적인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가창력부터 연기, 그리고 다양한 셋리스트와 무대 장치, 그리고 진심이 가득 담긴 임영님의 팬 서비스까지 모두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임영님 콘서트는 다양한 이유로 큰 가치를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 하나하나를 위로하고 공감하게 해주며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주는 노래를 들려주는 아티스트 뮤지션이기에 꼭 임영웅이어야만 한다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는데요. 아마도 많은 팬분들이 공감하는 경험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임영님 공식 칸페 영웅시대에 반가운 스케줄 공지가 전해졌는데요. 이번 1월 말 연속해서 진행되는 임영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 TV조선 상영과 넷플릭스 공개 관련 내용입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케줄 캘린더를 살펴보면 2025년 1월 29일 일정에 TV조선 임영웅 I am hero the stadium 방송 제목으로 밤 22시부터 23시까지 스케줄이 공지되었네요. 세부 설명으로는 TV조선에서 만나요 라며 방송 종료 시간은 이미 기재라고 언급을 해주었는데요. 정말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이어서 31일 금요일 일정에도 넷플릭스 임영웅 I am hero the stadium 공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이며 이제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라는 글을 올리면서 오픈 시간이 9시임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정말 공식 카페에서 공식 스케줄로 업데이트되어 더욱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이제 며칠 뒤면 안방극장에서 임영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 공개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임영님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탑스타 뉴스 우주환 기자님은 임영웅 다시 시작하는 6번째 마음, 추억의 책장 속 전지전 영웅시대 시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임영웅과 5년 전 첫 만남의 시간부터 지금까지 6번의 기자의 경험을 연도순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2020년은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임영웅을 만났던 해였는데 생전 처음 겪어보는 감정에 어색해했지만 이후 임영웅에게 빠져들며 응원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가 되었다면서 임영웅의 세상에 적응하기 바쁜 마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21년은 임영웅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함께 울고 웃었던 임영웅 세상에 동화되는 시간이었다면서 1분 1초를 아까워하며 응원하던 임영웅 바보가 되어가던 두 번째 마음이었고 2022년은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 홀로서기에 대한 불안과 설렘의 시간을 이겨내며 결국 오랜 기간 기다림의 결과물인 정규 1집 앨범이 공개되었던 순간이었다면서 실제로 초동 판매 110만 장을 기록하며 역대 솔로 가수 1위를 달성했고 밀리언 인증패를 들고 첫 전국 투어의 축보를 터뜨리면서 대한민국을 푸른 물결로 접수했던 임영웅에게 달려갔던 것이 세 번째 마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23년 임영웅은 상상 초월의 콘서트를 만들어내고 영웅시대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부대시설에 그의 진심을 아낌없이 전하는 두 번째 전국 투어를 진행했고 이때부터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았던 영웅시대도 기다리는 법을 조금씩 터득하기 시작했다면서 오히려 임영웅이 가져올 선물 꾸러미를 기대하던 마음이 네 번째 마음이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후 2024년은 임영웅 이름에 온갖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이며 구단주이고 축구선수의 가치의 가치를 신천하는 선한 영향력과 공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임영웅은 미담 제조기였으며 세대 통합의 유일한 가수임을 알던 다섯 번째 마음에 이어 지난해 마지막과 2025년 새해를 알리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진 임영웅 리사이틀은 설레는 아름다운 추억의 책장을 넘기게 해주었는데 다소 아팠지만 임영웅과 영웅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단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가슴 깊이 느끼고 끈끈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면서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 영웅시대와의 또 다른 시작을 알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임영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걸어오고 있으며 그를 향해 지치지 않고 옆으로 새지 않고 마주해 걸어가려는 그 6번째 마음을 잃어가려고 한다고 전했는데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즐기고 21만 영웅시대와 함께 매 순간 자신의 노래를 듣는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며 모든 사람들과 음악적 교감을 만들고 싶다는 가수로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길에 든든한 보팀목이 되고 싶은 팬들로서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며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네요.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웅 공식 카페 영웅시대에 반가운 스케줄 공지가 전해지면서 많은 팬분들의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극장에서 임영웅 영화를 N차 관람하신 분들도 극장에서 만나는 임영웅과 안방극장에서 TV로 만나는 그리고 휴대전화 OTT로 만나는 임영웅의 모습은 정말 다를 것 같다면서 이번 TV조선과 넷플릭스에서 만나게 되는 임영웅의 영화 상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해외에 계신 팬분들의 떨리는 마음은 상상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동남아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상영되기는 했지만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원정 관람이 아닌 이상 임영님 영화를 보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았는데 이번엔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소원 성취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임영님의 영화 상영은 명절날 가족들과의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통 명절에는 자녀분들의 진학부터 취직, 결혼 등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명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동안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보는 방송들도 일부 제한적이어서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임영님을 주제로 선한 영향력부터 다양한 파파미 까까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위해 티켓팅에 참전했던 이야기들을 이어가다 보면 명절 웃음꽃이 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임영님 팬이 아닌 분들에게도 임영님 노래를 같은 자리에서 들어보며 팬덤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홍보를 위한 귀한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 채널 구독자분들도 이번 명절을 특히 기대하면서 눈과 귀를 사로잡을 I am hero the stadium 영화가 TV조선을 통해 설 명절 당일인 29일에 상영되면 정말 많은 일반인 분들도 시청할 것 같다면서 특히 1월 31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에 매일매일 임영님 볼 생각에 가슴이 떨린다는 반응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상암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리사이틀의 감동도 아직 식지 않았지만 이제 I am hero the stadium을 통해 안방에서 마음껏 임영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반응이 전해졌네요. 무엇보다도 이번 임영님의 넷플릭스 상영은 임영님의 글로벌 아티스트로의 도약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많은 해외 팬분들도 임영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노래는 만국 공통의 언어이기에 임영님의 감성 충만한 모습과 노래를 해외 팬들도 잘 즐겨주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임영님이 글로벌 아티스트로 승승장구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설 명절에 공개되는 I am hero the stadium 소식을 포함해 아이돌 차트 연간 랭킹 4년 연속 1위 소식과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임영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콘서트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 공개를 앞두고 지난 2023년에 공개된 티빙 VOD도 다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티빙 VOD가 공개된 시점도 1월 중순경이어서 당시 팬들의 기대하는 마음이 지금과 많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1월 말에 넷플릭스와 TV조선을 통해서 공개되는 I am hero the stadium은 팬들의 반응이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보이는데 과거 VOD 개봉 당시와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당시 티켓팅 대기 인원만 80만 명을 넘기는 초절정 인기 콘서트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공개하는 팬사랑 지극한 임영님의 결단이 놀랍다는 보도도 많았는데 많은 수익을 포기하고 팬들과 함께 하겠다는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특히 이번 I am hero the stadium 역시 영화 개봉 이후이기는 하지만 팬들에게 OTT를 통해서 선보이는 모습이 많이 닮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공연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된 콘서트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담은 내용이었는데 영시대와 함께 느껴보는 그날의 감동이라는 메시지로 마음 깊이 담았던 현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끔 했던 시간을 선사해 주었죠. 실제로 당시 콘서트 티빙 개봉은 엄청난 팬들의 반응으로 실시간 검색어도 석권해 주었는데요. I am hero 앙코르 2022년 임영웅 앵콜 콘서트가 여러 포털에서 1위 검색어를 차지하며 높았던 팬들의 관심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한편 팬들은 이날 VOD를 본 뒤 정말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었는데요. 기존 콘서트 내용을 방송으로 다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콘서트를 기획해서 처음으로 방송하는 것 같은 착각을 했다는 반응부터 여러 번 VOD 영상을 반복 시청하니 당일 공연장에서는 임영님에게만 집중해서 그냥 지나쳐서 몰랐던 화려한 무대의 모습과 다양한 소품 그리고 숨겨진 깨알 같은 디테일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결국 많은 금전적인 수익을 포기하고 팬들을 생각해서 OTT로 방송하기를 결정한 임영님과 소속사의 통큰 결정에 감사를 보내며 앞으로 평생 영웅시대 평시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VOD로 콘서트 영상을 보게 되니 그동안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했던 아쉬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며 정말 즐겁고 뜻깊고 고마운 하루였다는 생각이 든다는 반응도 전했습니다. 특히 VOD 공개로 새로운 기록들도 탄생하고 임영님의 팬덤이 콘크리트처럼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느낌도 아주 강하게 들었다면서 임영님의 가창력에 흠뻑 빠졌다는 반응을 전했는데 성대가 마치 흔들리지 않는 침대처럼 느껴진다며 무대를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흔들림 하나가 없어서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집에서 임영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며 실제 공연 현장에 있었던 팬들은 앵콜 콘서트를 보며 그날 현장이 더 그리워졌다고 감격해 했었죠. 한편 여러 언론에서도 임영님의 VOD 공연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보도해 주었는데요. 이번에 넷플릭스와 TV조선에서도 방영이 되면 다양한 반응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언론에서는 초고화질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방송으로 공연을 보지 못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공연을 다시 보는 팬들에게는 새로운 무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으며 정말 차원이 다른 넘사벽 공연으로 성형색색 응원봉을 흔들면서 외치는 팬들의 함성과 함께 공연 시작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웅장한 선율의 연주곡들이 흘러나왔고 이를 바라보는 영시대의 환호성은 극에 달했다면서 특히 고척 앙코르 콘서트는 장르의 벽을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채로운 장르를 적절히 안배해서 팬들이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음악의 균형감을 잃지 않았다고 보도해 주었죠. 특히 고척돔 중앙을 관통하는 무대를 비롯해 뒷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전광판의 등장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만드는 댄서들의 퍼포먼스는 피상적으로만 임영님을 생각했던 시청자들을 또 한 번 놀라게 만들었다며 양질의 사운드부터 모든 것이 완벽했던 콘서트였다고 보도해 주었는데 이번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도 정말 놀라운 반응들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복면가왕 소식입니다. 오늘 1월 29일에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는 신입 가왕인 꽃보다 향수의 첫 번째 가왕 방어전 무대가 펼쳐지는 가운데 임영님을 연상케 하는 복면 가수의 등장을 예고해서 긴장감을 더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복면 가수가 무대를 마치자 수준급 노래 실력에 판정단의 극찬이 이어졌는데 이에 평소 판정단 속에서 날카로운 추리력을 발휘하는 김구라님이 임영님이 전상되는 창법이라고 밝히며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정말 예능 프로그램에서 언제나 임영님이 언급되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임영님의 말하는 듯한 창법을 구사하는 아티스트가 과연 누구일지도 궁금해집니다. 다음 뉴스는 콘서트 소식입니다. 이제 임영님의 리사이틀 콘서트가 종료된 지 2주가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도 가슴에 그때의 감동이 남아서 임영웅 아리하시는 팬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시 임영님의 콘서트를 뒤돌아보면 다른 아티스트들과 차별화가 되는 유니크한 특색들을 확인할 수 있는 콘서트였는데요. 특히 이제는 너무나 당연시되는 임영님의 콘서트의 배려는 1년 전만 해도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주었던 내용이었죠. 먼저 좌석 배치인데 K-POP 아이돌의 경우는 좌석의 등급을 나눌 때 VIP를 포함해서 보통 3등급 정도로 나눈다며 또 어떤 경우는 한 등급으로 통일을 하는데 임영님의 이번 리사이틀 콘서트 같은 경우는 4개 좌석 그리고 이전 I am hero 콘서트 같은 경우는 5개에서 6개 등급 정도로 나누어서 거리가 좀 먼 경우에는 금액을 낮춰서 좌석을 세분화한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획사가 팬들을 위해서 이는 배려를 하는 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석에 차등을 두어야 멀리 앉은 팬들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좌석이 세분화가 안 되어 있으면 나는 왜 똑같은 돈을 내고 여기에 앉아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어지게 된다면서 임영님의 콘서트는 이러한 점을 확연히 줄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차이점은 임영님의 콘서트 예약이 인터파크에서 진행되는데 공연 사상 처음으로 임영님 팬들만을 위한 전용 번호를 도입해서 따로 응대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응대하는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잘 답변하고 안내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점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점들 역시 기획사와 임영님의 인터파크와의 소통이 있기에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네요. 한편 겉돌이 문화도 놀라운데요. 임영님의 콘서트에는 티켓팅에 실패하고 나면 그 콘서트장에 와서 구경을 하거나 머무시는 팬분들이 많은데 다양한 부스와 볼거리를 잘 준비해서 가능했다면서 페이스 페인팅이나 다양한 이벤트로
공연장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공연장 바깥 서비스를 잘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상암 경기장에서는 지붕이 뚫려 있어서 겉돌이를 하는 팬분들도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겉돌이 문화가 확실하게 이해되었지만, 이번 리사이틀은 돔구장임에도 팬분들의 겉돌이가 진행되는 점은 정말 놀랍다는 반응을 전했죠. 한편 5번째는 휴식 공간으로, 심지어 이번 리사이틀 공연에는 대형 축구장을 대여해서 휴식을 위한 공간은 물론 믹스커피와 생수도 비치했는데 팬들의 편안한 관람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5성급 호텔을 방불케 하는 고급스러운 소파와 난로가 준비되어 있으며 간이 화장실도 큰 이슈가 되었는데, 리사이틀에는 콘서트장 내부에도 화장실을 설치해서 팬들을 배려했다는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죠. 특히 휠체어석, 장애인석에 대한 배려는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져서 스태프들이 뒤에서 한 분 한 분 배치를 해 임영님의 동선이 바뀔 때마다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하는 점이 놀라운데, 이번 리사이틀에서도 언론사 후기를 통해 장애인석에서 쾌적하게 관람을 했다는 반응들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임영님 콘서트에서 도로코를 타고 헬륨 풍선을 타고 팬들을 만나러 갈 때에는 장애인분들의 관람 각도를 돌리기 힘들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 스태프들이 배치되어 방향을 틀어주는 놀라운 배려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공연 무대는 퀄리티를 위해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다는 점도 놀라운데, 이는 비용의 문제이며 서비스를 확대하면 비용과 수익 구조가 높아지지만 팬들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서 놀라운 선택들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라며, 무대 말고도 콘서트장에서 커다란 스크린 사이즈는 물론 최고의 화질로 가수의 얼굴을 좀 더 깨끗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특히 서브로 다양한 모니터를 확보해 메인 화면뿐만 아니라 다른 각도의 화면들로 보는 재미를 더욱더 높여주고 있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특히 리사이틀 콘서트에서는 모니터를 공중에 동그랗게 달아서 가족석에서도 좋은 시야로 임영님의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배려한 점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특히나 임영님 콘서트는 일석삼조라고 평가받는 점이 팬심도 높이고 지역 경제도 발전시키며 공연 문화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점인데, 결국 이러한 점이 공연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히어로노믹스라는 엄청난 경제적인 힘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공연계를 바뀌고 있다는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